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점성학 중급 행성편으로 다시 만나게 됐고요. 우리가 초급에서는 12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12별자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2단계 중급편은 별과 행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 1단계에서도 초급에서도 점성학이 어떤 거라는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점성학은 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인간의 삶과 자연에 영향을 주는 학문이고요. 그 점성학 중급 오늘 1강에서는 역사부터 현대적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성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로나 사주 명리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점성학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학문이고 전에 내려온 학문인데 이게 대중화는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점성학이라는 것은 천체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천궁도가 있어요. 제가 천궁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천궁도가 있거든요. 천궁도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일 여기 있는 거 12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리부터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전칭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고요.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까지 12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배울 2단계는요. 여기 지금 행성들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이걸 다 행성이라고 하는데 행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행성을 공부를 하고 3단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 쭉 해서 12하우스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도와 이 각도, 이런 걸 각도라고 하는데 각도를 배우면 이제 리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궁도를 읽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번 두 번째 단계에서 행성을 공부할 거예요. 천체의 위치와 배열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성격과 사건과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거, 그게 점성학이라고 하고, 점성학은 아까 그 보신 게 천궁도, 그 다음에 12별자리, 그 다음에 10행성, 그러니까 현대 점성학에서는 10행성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10행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제 고전 점성술에서는 7행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행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현대 점성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10행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 하우스를 가지고 움직일 거고요. 우리가 천궁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먼저 나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의 본질이 뭔지, 나의 근원이 뭔지, 바탕이 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타인과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타인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상처 주잖아요. 특히 가족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 이런 사람들과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성학은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어서 왕과 국가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웬만히 전부 왕의 존재, 그러니까 왕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게끔 국가의 운명을 예측한 학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빨리 대중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태양과 달, 별의 위치를 보고서 제사와 달력 제작에 활용을 했고요. 그리스에서도 철학과 융합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점성학의 기초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점성학의 기초를 세웠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테트라비블로스라는 책을 만들어서 점성학의 기초를 구조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개인의 점성학이 발전했고 점성술사가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족과 황제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점성술사의 조언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세 점성학에서는 아랍 세계는 고대 점성학이 아랍 세계로도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접근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학자들은 천문학과 점성을 발전시켰고 뒤에 이제 유럽으로 전달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점성학이 종교와 혼합되어서 교회 또는 귀족 사회에서 활용이 되었고요. 왕실의 중요한 결정과 의학적인 치료에도 점성학의 지식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점성학이 정규 교과목으로도 가르쳐졌고요. 천문학과 점성학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천문학의 발전과 함께 점성학도 부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인 합리주의의 대도로 인해서 주류 학문에서 조금 배제가 되었고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인적 자기 탐구, 심리학적 접근으로 변합니다. 특히 이제 칼융이 점성학과 심리학을 융합해서 현대 점성학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성학의 현대적 의의가 뭐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성학은 자아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나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근본이 어딘지, 바탕이 어딘지.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잠재력을 탐구하는 도구이더라. 그리고 아까 칼융 심리학과 같이 연관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내면의 갈등과 패턴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적 치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개인의 삶과 패턴과 주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 지인들, 가족,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죠. 자, 점성학에서 이제 행성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점성학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행성을 보는데 행성은 하늘의 배우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각 행성은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천궁도에서의 행성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 양식과 삶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와 하우스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행성의 기본 역할은요. 자, 각 행성은 특정 에너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은 행동과 에너지를, 금성은 사랑과 조화를 상징하더라.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 감정,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삶의 주제더라. 그래서 특정 행성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성 같은 경우에는 확장과 성장을 나타내고 토성은 책임과 한계를 나타내는 거. 그런 게 다 행성의 기본 역할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성을 분류를 할 때 개인의 행성과 사회적 행성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행성은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을 다루는 거. 그래서 주로 태양과 달과 수성, 금성, 화성 이게 이제 개인 행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은 자아를 알고 정체성, 목적을 상징하더라. 그리고 달은 감정과 무의식과 본능을 나타내고요. 수성은 사고, 소통, 학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금성은 사랑, 미적 감각, 인간관계를 다루는 게 금성이고요. 화성은 행동과 욕망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게 개인적인 행성이다라고 보시고요. 사회적 행성이 있습니다. 개인적 행성과 사회적 행성을 나누는데 사회적 행성은 개인과 외부 세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회적 행성은 목성 그리고 토성이 있어요. 목성은 성장과 행운을 나타내고 토성은 구조, 책임,
한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외행성. 외행성은 그 고전 점성 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행성이 천해명이라고 봤을 때 천왕성은 혁신, 독창성, 변화를 나타내고 회왕성은 상상력과 영광과 신비를 나타내고요. 명왕성은 변형, 치유, 재탄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별을 가지고 외행성을 가지고 심리적 영적 주제를 다루는 게 현대 점성학이고요. 그리고 소행성도 있는데 뭐 키론, 카이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키론은 상처와 치유를 나타내고 세레스, 양육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 이런 행성들이 있더라. 그러면 청궁도에서 행성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청궁도에서도 보면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는 해당 행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하우스, 우리가 이거는 3단계 가서 배울 거예요. 3단계 고급 과정에서 배울 건데 행성이 위치한 하우스는 그 에너지가 어느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거. 그리고 행성 간의 관계도 나타내죠. 행성은 서로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로 연결되고요. 이 관계가 에너지의 조화를 결정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화각도 있고 긴장각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단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잠깐만 각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이 차트는요. 25년 3월 31일 차트예요. 3월 31일 오전에 밤 9시 1분 차트이거든요. 태어난 지역을 마산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창원이라 이쪽 지역을 넣어서 봤더니 지금 3월 31일 날 태어난 사람의 청궁도와 3월 31일 날 9시 1분에 마산에서 태어난 사람의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12별자리 우리가 일단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태양부터 명왕성까지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들어가면 하우스, 여기가 1번 하우스잖아요.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 5, 6, 7, 8, 9, 10, 11, 12 하우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우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각도를 공부한단 말이죠. 이런 각도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간의 각도, 상호자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성의 각도는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화각이 있는데 트라인도 있고 섹스타일도 있어요. 긍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긴장각은 스퀘어 또는 오포지션 이렇게 나타내는데 갈등과 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화각은 120도, 60도가 조화각인데요. 같은 원소를 가진 별자리 간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배웠죠. 자, 우리 4원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원소. 그래서 양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사수자리는 불의 원소였다. 그러면 황소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뭐였어요? 흙의 별자리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천칭 자리, 물병 자리, 공기의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캔서, 개자리, 그 다음에 정갈,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까지 하면 이게 물의 원소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 별자리들이 잘 보세요. 양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자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잘 보면 우리가 양자리의 각도가 30도, 각 별자리마다 30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양자리가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지나면 우리 그 사자자리가 나오죠. 그럼 양자리에서 사자자리를 만나는 이 각도가 120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0도 트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사자자리에서도 우리가 사수로 갈 때요. 사수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가
120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양자리까지의 각도가 또 120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트라인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황소 자리에서 처녀 자리로 갈 때도 또 120도가 됩니다. 그리고 처녀 자리에서 염소 자리 갈 때도 또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염소에서 황소로 갈 때 또 120도. 이런 구조로 가지기 때문에 트라인 구조, 같은 원소의 별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섹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60도를 나타내거든요. 자, 제가 한 사인이 30도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30도이고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면 양자리하고 이 쌍둥이 자리는 각도가 6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섹스타일, 조화로운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섹스타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표 보이는 거, 이게 섹스타일. 그리고 여기 세모표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트라인. 잘 보면 여기는 캔서에 마스가 있는데 여기도 물고기 자리에 세턴이 있죠. 그래서 이걸 물의 별자리 만난 게 120도 트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로운 각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조화로운 각도가 있으면 긴장각도 있겠죠. 그래서 스퀘어라고 해서 우리가 90도, 어포지션이라고 해서 180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스퀘어는 90도인데 같은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카디널, 그 다음에 픽스, 뮤터블을 배웠잖아요. 이런 기본 고정 변동을 가진 별자리 간의 각도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나타내고 도전적이지만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오포지션은 극성이 반대인 별자리예요. 그래서 180도로 멀어지는 별자리. 균형과 통합이 필요한 대립적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협상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 이 스퀘어는 말 그대로 이 네모진 거 있죠. 그래서 이게 90도 간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에 천왕성과 그 다음에 여기는 포춘이라고 하는데 여기 90도가 되어 있고, 이거보다는 다시요. 자, 여기에 잘 보면 여기에 행성들이 있는 거랑 마스랑 캔서 마스랑 여기 이렇게 네모지게 90도로 되어 있죠. 이런 각도를 우리가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1번 하우스의 에리즈라고 배웠을 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에리즈라고 배웠었잖아요. 에리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사인. 그러니까 이게 30, 60, 90 되는 사인. 그러니까 세 번째 이루어지는 이 사인이 스퀘어이고, 그러면 양자리의 완전 반대편 뭐가 있습니까? 여기 리브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선, 이게 이제 180도로 되어 있는 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표시가 네모, 어포지션은 이런 표시를 나타내거든요. 아까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트라인 120도일 때는 세모, 그 다음에 섹스타일일 때는 별표. 이게 이제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규정대로 정해져 있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긴장각, 스퀘어, 어포지션을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컨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0도에서 어부가 6도 사이에 있는 거 컨정션이라고 얘기하죠. 두 행성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해요. 에너지가 융합되어서 강화되는 거고요. 행성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조화롭거나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29도이고 물고기 자리 29도이고 양자리 0도잖아. 빵빵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1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27도에서 여기 0도까지 가려면 3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6도는 4도, 24도는 6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행성들이 거의 다가 컨정션에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부의 각도가 이제 0도에서 6도까지를 우리가 컨정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150도. 150도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각도다.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어스펙트는 아니에요. 메이저 어스펙트는요, 긴장을 나타내는 긴장각. 그래서 스퀘어랑 어포지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화각 섹스타일, 이거가 메이저 어스펙트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150도는 메이저 어스펙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이 필요한 각도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3단계에 할 거기 때문에 3단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점성학에서 행성은 심리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점성학이 심리적 관점에서 행성을 개인의 내적 동기와 심리적 패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달은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을 상징하죠. 그래서 태양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아의 중심, 자존감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인생의 목적과 창조적 표현을 상징하고 의식적인 자아와 개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달은 문이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감정과 무의식, 본능적 반응을 상징하고 감정적 안정, 어린 시절의 경험, 양육 패턴을 나타냅니다. 내면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자, 수성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의 스타일을 나타내고 지적인 능력, 학습 방식, 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이 되었다. 논리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리고 금성은 가치관과 사랑의 표현 방식을 상징하고요. 관계에 대한 접근, 미적 감각,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형성 방식을 보여주는 게 금성. 그리고 화성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행동력과 에너지를 표현하고요. 욕망, 열정, 분노 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고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목성이 빠졌는데요. 목성의 표시는 이거죠. 목성은 확대, 확장을 나타내는 별이다. 그리고 토성은 이렇게 나타내는 별인데 책임감과 한계를 상징하고 내면의 규율과 인내, 자기통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성숙함과 시간에 따른 성장을 보여주는 게 토성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점성학에서는 행성, 10행성을 배울 거예요. 10행성. 그래서 여기서는 선, 문, 머큐리, 비너스, 그 다음에 마스, 주피터, 그 다음에 세턴, 그 다음에 천해명,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 이렇게 해서 10행성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점성학의 이제 1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점성학은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1단계에서 배웠던 12별자리 에리즈부터 파이시스까지 12별자리를 공부를 했고 12개의 별자리가 인간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리에 태어난 사람, 황소자리에 태어난 사람, 쌍둥이 자리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12개의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 행성이에요. 10개의 행성을 가지고 더 세분화하는 거죠. 12별자리에 에리즈에 선이 있으면 어떤 성격이지? 그리고 에리즈에 문이 있으면 어떤 성격이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은 우주와 인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중심에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별자리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자리부터 12별자리까지 각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냐? 아니거든요.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리에 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토러스에 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제모나이에 선이 있고 파이시스에 선이 있을 때 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양자리에 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머큐리가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성격이 조금 더 변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은 이제는 또 1단계하고 조금 더 깊이가 있겠죠. 행성.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를 들면 태양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머큐리, 수성, 그 다음에 금성, 마스, 화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넵튠, 해왕성, 그 다음에 플루토, 명왕성. 이거는요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이 기호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우리 1단계 할 때 이게 에리즈인지 이게 에리즈인지 되게 헷갈렸잖아요. 2단계에 마찬가지,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선, 문 정도는 알겠죠.
머큐리가 이건지 명왕성이 이건지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들을 빨리 숙지하시는 게 2단계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면서 계속 배울 거지만 우리가 기호 정도는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기호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